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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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결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이 됐습니다. 숙제 내준 거는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 숙제를 이렇게 가슴속에 또 얹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저절로 어느 때인가 딱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한 번씩 그걸 생각하면은, 설거지 할 때도, 밥 할 때도, 또 자기 전에도 한 번씩 그게 생각이 이렇게 나죠. 그게 이제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은 마치 이 닭이 달걀을 품어가지고 이제 좀 오래 있으면 그게 부화가 돼가 병아리가 되듯이,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의문점이 이렇게 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풀리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은 듣자마자, 그 문제를 듣자마자 금방 이렇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 불교 말로 단박에 깨친다 그러죠. 도노라 그러잖아요. 도노. 도노는 이제 딱 듣자마자 딱 깨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평생 그거를 그게 뭔고 하고 이제 품고 다니는 거예요. 천천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천천히 수행하는 걸, 그걸 뭐라냐, 점수라 그래. 점수. 천천히 닦는다. 천천히 닦다가 어느 날 딱 인연이 맞아 떨어지면은, 그게 그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옛날에 도노 점수가 맞다, 도노 돈수가 맞다 하고 서로 싸우고 한 그런 이제 논쟁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예요. 옛날에 향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 스님 밑에 가서 공부를 한번 하고 이래도 그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할 가치가 없는 모양이다. 나 차라리 나는 산중에 가서 조그마한 집이나 하나 짓고 내 혼자 그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도 닦는 거를 이제 대중 속에서 도 닦는 거를 그만두고 자기 혼자 산속에 가가지고 조그만 집을 하나 지가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한 3, 4년 일이 살고 나이, 하루는 아침에 마당 청소를 하는데, 마당에 이제 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잡고 돌을 버린다고 대나무 이제 밭속에다가 던졌는데, 그 돌이 날아가가지고 대나무를 탁 치니까 대나무가 탁 하는 소리가 나요.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는 게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가슴 속에 이 얹힌 것처럼 우리가 뭐 먹고 얹히면은 맨날 며칠 어떤 소화제를 먹어도 잘 안 되고, 뭐가 가슴 속에 쭉 들어붙어 가지고 물을 안만 먹어도 안 되고 그 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부할 때 그 의문점이 속에 이 가슴 속에 있어가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도 안 하고, 이게
자나깨나 이게 뭔 긴거 하고 궁금해 하다가 어느 날 탁 그 기회를 만나면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스님들이 말해 조급할 필요도 없고 조바심 낸다고 해서 그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동지 팥죽 끓이듯이 멍거라게 해가지고 그래 끓이고 있으면 어느 날 탁 하고 이렇게 깨우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숙제를 가슴속에 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공부라. 참선 공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문점을 늘 이렇게 지니고 있어야 된다. 내일이 동지인데 동지는 이제 전통적으로 팥죽을 먹죠. 요새는 이제 여러분 세대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동지 챙기는 이런 풍속도 점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젊은 사람들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노인이 되면은 노인이 공경을 받았던 시대거든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노인이 젊은 사람 시대가 아니고 그때 노인 시대라.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은 옛날에는 40이 되면은 짝대기 짚고 다니고 노인이라 했거든요. 그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놓으니까 빨리 노인이 되려고 막 노력도 하고 옛날 사람들이 쓴 글에 보면은 40도 안 됐는데 무슨 노인이라는 이름도 쓰고 그래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이라 나이가 많아도 어디 가면은 언니 이래야지 할머니 아줌마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언니를 해야 좋아하고 88매도 언니를 해줘야지 좋아해요. 그런 시대가 되는 모든 초점이 젊은 사람한테 이제 가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제 풍속 따라서 요새는 무슨 데이 뭐 발렌타인 데이, 블랙 데이 뭐 이러면서 그 데이를 좋아하고 서양에서 온 이제 그런 풍속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오게 됐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고유의 풍속들을 멀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양에서 온 풍속들도 생각을 해보면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오랫동안 풍속적으로 내려오던 걸 지키고 있다가 그 한국 사람들이 가고 그게 뭐 좋아 보이니까 그걸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 거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는 무조건 나쁜 거고 오래돼 가지고 별로 신선한 맛이 없고 서양 거는 뭔가 좋아 보이고 새로운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서양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 땡스기빙 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그 추수감사절은 이제 그 곡식을 이제 처음 이제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간 청교도들이 거기에 수확을 해가지고 가을에 이제 이거는 참 우리가 아메리카로 건너와서 첫 수확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한테 제사를 지내자 하고 그래서 만드는 게 땡스기빙 데이거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래가 이제 달걀도 이렇게 삶은 달걀 갈라먹기도 하고 이제 이런 풍속이 그것은 이제 생기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도 그 이제 전통적으로 칠면조 먹는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오랜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되면은 심지어는 3개월 전부터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설, 추석, 제사, 준비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준비하는 거 보면요. 자, 이제 이웃 간에 또는 친지 간에 선물 준비한다고 거의 3, 4개월을 골머리를 썩습니다. 뭔 선물이 좋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데이 날이 오면은 친지들이 사방에서 몰리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음식 전부 준비 다 해야 되거든. 우리처럼 제사만 안 지낸다 보이지 음식하고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선물은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선물 일일이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이나 우리 추석은 그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고 서로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며느리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쩌냐면은 친지들이 오래간만에 오는데 그런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것이 사고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도 음식에가 결국은 우리 친지들 갈라먹고 그 이웃들도 좀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로 이제 떡국도 끓여가지고 이제 이 새해에는 친지들하고 이렇게 나눠먹는 즐거움, 또 어른들한테 세배하면서 이제 용돈도 받고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게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속이거든. 근데 서양 그 사람들 하는 거는 좋아 보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게 고리타분해 보이고,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서양의 노인들 중에서 한국이 제일 부러운 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한국 사람들 설의 어른들한테 절하는 것이 그렇게 부럽다, 그렇게 보인다 그래요. 서양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런 풍속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만에 있을 때 이게 원래 어른들한테 새해날 절하고 하는 풍속은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 이제 제 친구 집에 설에 초대가 돼 가니까 이 친구가 새해인데도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멀건만이 걸어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왜 오늘 새해인데 왜 어른한테 인사 안 하냐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풍속 없어진 지 오래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 절하는 풍속은 원래 너희 나라에서 온 건데 너희 나라 전통을 한번 지켜봐라 하면서 그래 이제 어른들 여기 앉게 하고 그 이제 다 큰 아들들한테 절 좀 하라고 절 한번 더 시키니까 부모님이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이 전통이 살아있구나 그런 이제 감탄하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좋은 풍속들 그런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서양 것만 좋은 줄 알고 쫓아가다가 우리의 고유의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동방예의지국이다. 근데 요새 동방예의지국이 어딘가 이렇게 보면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래. 예를 들면 여기서 일본에 여행 가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도에 그 일본에도 가보면 식당이라든지 어제 딱 가면 막 이라사이마샤 하면서 그 인사하는 각도가 이 우리나라 이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데 혼자 가기가 좀 뻘쭘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혼자 가서 밥 좀 몰라 치면은 그 주인이 안색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음식도 함부로 갖다 주고 음식도 함부로 놓고 그래 하거든. 장사가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일본에 가면 한 사람이 어디 가거나 둘이 가거나 그 관계없이 그 친절하게 이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하죠. 그 일본 사람들 그 따르고 속 따르잖아 이런 말 하거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도 똑같은 거라. 그 따르고 속 따르는 거라. 근데 그래도 겉이라도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면 좀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온갖 욕게 하면서 밖에서 막 함부로 하는 거라. 이러니까 혼자 가서 밥 먹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은 일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참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일본 사람 보고 동방예의지국 사람이에요. 어저께도 우리가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 택시 파업해가지고 그 난리 아닙니까? 뭐 카풀 제도하면은 택시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동 해가지고 지금 파업을 해가 몇만 명이 서울 가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택시 탈 때 기분 좋게 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택시 운전사 눈치 보면서 어디 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집이 골목길이나 산동네에 있을 때는 눈치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객이 돈 내고 타는데 우리가 왜 운전기사 눈치를 보고 타야 되느냐? 눈치 보고 타는 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들이 또 노골적으로 대놓고 기분 나쁜 내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다가 택시 타고 가는 내내 가슴 졸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거 기분 나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가서 택시 한번 타보십시오. 친절히 극에 달합니다. 가다가 예를 들면 운전기사가 골목길 잘못 가가지고 딱 그거 하잖아요. 그럼 뭐 우리는 뭐 자기 골목길 잘못 간 그건 관계 안 합니다. 밑에 돈 딱 나오는 대로 딱 봤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어쩌냐? 내가 요 골목길 내가 잘못 왔기 때문에 요걸 내가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2,000원 나오는, 늘 2,000원 나왔는데 택시가 약간 길을 잘못 알아가지고 돌아갔는데 2,200원 나왔다. 200원 딱 빼고 2,000원만 받습니다. 일본 사람들 정확하죠. 그리고 골목길 만약에 돌아가 좀 먼 길이잖아요. 밑에 길 아예 꺼버립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택시가 비싸긴 한데 택시를 타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택시 기사들이 너무 친절하고 성의를 다하기 때문에. 한국은 내 돈 내고 타고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택시 서비스가 그 정도다. 그러면은 택시 타지요. 그 일본어라도 불러가지고 탑니다. 왜 카풀 하겠습니까? 내 돈 내고 기분 좀 나쁘고 차라리 카풀 하는 게 낫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손님 골라 태우잖아요. 일본은 손 절대 안 골라 태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경험 많이 많이 서울 가고 보십시오. 서울에서 택시 딱 골라 태웁니다. 어디 갑니까? 그것도 묻거든요. 타는 거는 손님 마음이지. 내가 어디 가든지 자기는 내 돈 내고 타면 가면 되는 건데 가기 전에 어디 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기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걸 잘 못하면서 자기 돈벌이가 좀 없어지고 권익이 좀 사라지려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 정도 어디에 묻습니까? 정부한테 물어보는 거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민족성 이건 밑바닥을 개조 안 하고는 한국이 잘 될 리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 만드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기본 연봉이 얼마입니까? 9천만 원이거든요. 9천만 원씩 받는데 너 조금 잘못되면 데모합니다. 파업하거든요. 그게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금 좀 열심히 할 때는 잘 되다가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니까 한국 경제가 따라서 침체되는 게 우리가 지금 너무 배불리 두드리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면 세계 경제 어떻게 돼도 관계없이 잘 되거든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경기가 침체됐다가 지금 경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 한 사람이 그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가지고 내가 하는 일 최선 다한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결국엔 바닥을 쳤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개조 안 하면 이거 영원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중국까지 거대한 그런 나라와 일본처럼 정확한 나라, 그 사이에서 얼렁뚱땅하다가 나라가 이제 말아먹기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 편의점 하는 사람들은 그 일반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그거 했다가 노동임금제가 있잖아요. 그거 얼마 이상 줘야지 있고 나중에 이 일 태반으로 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내보내려 하면은 노동부에 가 고발합니다. 그러면은 주인들이 불이익을 받죠. 그러니까 차라리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차라리 낫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되놓으니까 젊은이들도 취직을 하니까 취직이 잘 안 되고, 고용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 어떻게 잘못되면은 그 노동부에 가서 고발하니까 우리도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서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혜롭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도 지혜롭지 않고 또 이 국민들도 자기 욕심만 차리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나라 자체도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나라인 저 인도나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보면 늘 미소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상 패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찡그려가지고 무슨 일확천금이나 생각하고 이런 나라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정신 개조하지 않으면 나라가 좀 위태롭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거 동지인데 이제 이렇게 싸한 이야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내일 동지니까 오늘 팥죽 끓이는데 팥죽을 왜 끓이느냐? 귀신 때문에 끓이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귀신 이야기를 좀 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동짓날이 이 작은 설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한 살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짓날 이 귀신들이 있다가 이제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해코지를 하죠. 근데 이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염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염소를 잡았다가 그 피를 이제 귀신들이 접근 못하도록 집안에 사방에 뿌리고 이제 이랬는데, 이렇게 짐승들을 자꾸 희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염소나 이런 것들이 집안의 재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무조건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음식 가운데서 색깔이 피처럼 붉은 게 이 팥이라. 그리고 팥을 죽을 끓이다가 사방에 뿌리면은 괜찮고 사람도 또 이렇게 먹으면은 귀신도 범접을 안 하고 이러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팥죽을 끓여서 먹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풍속이 원래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국 고유의 이 풍속입니다. 동지는 사실 24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중국에도 종지는 있거든요. 근데 팥죽을 안 끓여 먹는 거 보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풍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동지날이 되면은 선비들이 이제 이 장어지에다가 이제 매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매화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고송이를 갖다가 한 45개쯤 이렇게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동짓날부터 날이 화창하고 좋은 날은 빨간색으로 그 매화 고송에다가 다 이 표시를 이제 색칠을 해요. 색칠하고 또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하얀 색깔로 이제 이렇게 안에 칠을 하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게 이제 매일매일 이제 저녁마다 이제 색깔을 그렇게 올리는데, 그래서 정월 보름쯤 되면 그 매화에 그리신 꽃잎이 빨간색, 흰색으로 전부 화창하게 다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날 이렇게 그 매화 그림을 보면은 매화가 꽃이 만개를 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풍속이 없지요. 어쨌든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인데, 그 귀신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이 귀신 신자를 보면은 이제 제사 지내는 상옆에 이 갑신생 무슨 신생 할 때 그 신자 있잖아요.
그 신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귀신 신자인데, 요 신자가 무슨 말이냐면요,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앞에 제사상을 놔놓고 있는 그 한 문자 모양이 이게 귀신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 먼 조상인 원숭이를 숭배하던 그런 풍속에서 귀신 신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는 누구나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귀신 신자를 쓴 거 보면은 우리 먼 옛날 조상들이 원숭이였다라는 그거를 관념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그걸로 글자를 만들어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 각 나라마다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슴 속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공포 중에 하나가 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이었습니다. 근데 귀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어서 생기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한국에도 이 옛날부터 귀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귀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무슨 장화홍련전이니 무슨 아랑낭자전이니 이런 것들이 다 귀신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아랑낭자는 사도가 부임할 때마다 그 저기 밀양에 밀양 부사가 이렇게 부임할 때마다 사람이 밤에 죽어 나오고 이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아랑이라고 하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귀신을 본 부사들이 좀 놀래가 죽어가지고 그 이제 담력이 센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밝혀내잖아요. 지금도 밀양에 그 영남로 옆에 가보면 아랑각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이제 제사 지내는 집이 있죠. 그리고 장화홍련전도 뭐 자기 계모 때문에 죽임을 당해가지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타난 그 귀신들이죠. 이제 귀신이죠.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귀신이 더 많습니다. 일본에는 그 일본의 이 책에 나오는 귀신만 해도 한 10만 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온갖 귀신들이 다 있어가 일본에 가보면 왜 사당들 많이 지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온갖 귀신에 대한 그 사당들이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제 살아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도 신으로 존경해가지고 신사도 짓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돌이라든지 무슨 그 이상한 물건 같은 것도 신으로 여겨가지고 사당에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유돌리 신사들이 많죠. 한국도 옛날에는 이 선앙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죠. 선앙당 귀신이 있습니다. 이제 큰 나무들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옆에서 당산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해놓고 금줄도 해놓고 제사 지내고 이랬는데, 저 동해 쪽에 가면은 아주 독특한 이 선앙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어떠냐면은 밖에 보면 큰 남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쭉 걸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행하다가 하도 특이해가지고 이제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러니까 전설이 있는데, 옛날에 어느 이제 휴영년이 될 때마다 이제 선앙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해는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이 농사도 잘 안 되고 이제 고기도 잘 안 잡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총각 하나가 밤에 술을 되게 먹고 이제 그 고개를 넘어오다가 그거 져서 이제 귀신을 욕을 하면서, 아니 금년에는 왜 고기도 잘 안 잡히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왜 그래 이러면서 그건 이제 선앙당 근처에서 소변을 받던 말이에요. 그리고 내는 그 다음부터는 너무 농사가 잘 되고 고기도 많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 처녀가 있는 선앙당이구나 이래서 그때부터 앞에 그 남자 성기를 본던 그 나무로 조각된 걸 그걸 쫙 걸어놨어요. 지금도 가면 선앙당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제 그렇게 하죠.
어쨌든 이 귀신에 대한 생각은 어리석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인데, 이 공자님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은 평생 동안에 4가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은 괴, 력, 난, 신, 요 4가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무슨 이런 이야기죠.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혼자 사는 여인인데, 어느 날 어느 남자가 하나 밤에 들어옵니다. 근데 남자가 희끄무리하게 멀거리가 잘생기가 키도 크고 이런 남자인데, 그래 이제 강제로 와서 그 여인을 범하기 때문에 여인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당했네. 근데 매일마다 이 여인이 찾아와요. 그래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어느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스님, 밤마다 이상히 헐멀게 생긴 남자가 하나 오는데 내가 뭘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옆에 자고 그냥 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좀 밝혀주십시오 하니까, 그 스님 하는 말이, 바늘을 가지고 있다가 그 남자가 들어와 자는 사이에 옷에 이렇게 딱 꼽아놔요. 그래서 실타래를 그 바늘 끝에 연결을 해 놓아라. 그래 그날 저녁에 와서 자는데 그 남자가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그 남자 옷깃에 이 바늘을 다 꼽아뒀는데, 그다음 아침에 이제 그 바늘 그 실을 따라서 쭉 가니까 땅 속으로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파보니까 엄청나게 큰 굼벵이가 한 마리가 그 안에 누워있는데, 거기 희물거이 해가지고 큰 그 굼벵이라, 거기에 그 끝에 바늘이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마다 이제 굼벵이가 변화해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해가 그 여인한테 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중국 책에 쓰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 그걸 괴라고 합니다. 요괴할 때 쓰는 괴자 있잖아요. 괴상한 이야기. 그런 공자님은 그런 이야기를 평생에 안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력이라고, 괴력난신할 때 력이 있는데, 력이 뭐냐면은 그 초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이 전우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전우치 같은 사람은 밥알을 갖다가 입에 딱 넣고 있다가 밥알을 훅 불면은 그 밥알 하나하나가 나비가 돼가 쫙 이렇게 날아간다 그래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눈 깜짝할 새 왔다는 그런 이야기.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산중에서 공부할 때 이제 어느 분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는데, 축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 방앗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서울 가서 이 볼일을 볼 건데, 그래 이게 살 거 있나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며느리한테. 그러면 며느리가, 아버님 뭐 좀 사주세요. 그래 그날 저녁에 그날 올라가면은, 그때 기차가 있었는데 24시간 가야 기차가 이제 서울까지 가면 아주 옛날에 완행이잖아요. 이제 그런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분은 점심 먹고 출발해가지고 2시쯤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요새 KTX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러면은 그분 가지고 오는 이 표를 보면은 전표를 가지고, 옛날에는 물건 사면 전표가 있잖아요. 전표에 몇 월 몇 시에 서울의 어느 상점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사달라는 그 물건 딱 사오고,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축제했던 분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걸 력이라고 부릅니다. 괴력할 때 우리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그런 이야기 공자님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이라고 하는 거는 어지러운 이야기들. 우리가 이 생각을 해와서 그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고,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그걸 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이제 귀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옛날에도 중국 사람들이 그 귀신 이야기를 좋아해가지고 명나라 때 이 책을 보면은 귀신에 대한 책이 아주 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특별히 그 요제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그 귀신, 온 책 전체가 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은 옛날에 장공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장공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절에 행사한다고 그 절에 이제 이러고 가다가 어느 이제 아가씨를 하나 만납니다. 그 아가씨가 너무나 이제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 뒤를 쫓아갔는데 탁자 뒤에 부처님이 불상이 뒤에 딱 숨어가지고 그 아가씨가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부처님 앞에서 예배를 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에 배필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이시여 자비를 베풀어서 저한테 배필을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손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공이라는 젊은이가 얼른 나가가지고 그 아가씨 손을 잡으면서 내가 당신의 배필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친해지게 된 거라. 그러는데 이제 그 처녀와 며칠 잘 지냈는데 그 처녀가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내하고는 오래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정표로 내 머리에 꼽는 이 옥으로 된 이제 이거를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당신 가지고 있다가 내일 절 앞에 있으면은 우리 그 부모님이 오실 건데 그분들한테 요걸 보이고 그 당신이 내 그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나와가지고 그 절 문 앞에 서가 있는데 그 아주 대가집의 그런 행차가 이제 절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몸종 하나가 그 젊은이를 보더만은 주인마님 저 큰일 났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저 사람 들고 있는 게 아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아씨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 내가 깜짝 놀라서 그 젊은이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자네 이거 어디서 생긴 건가요? 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한테 받은 거다. 그리고 요거 들고 있으면 오늘 그 아가씨의 부모님이 오실 거니까 그래 내가 그 아가씨의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 딸이 죽은 지가 1년이 넘는데 이거는 내 딸이 죽었을 때 내가 무덤 속에 넣어줬던 건데 왜 당신이 들고 있느냐? 혹시 도굴꾼이 아니냐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아가씨한테 받았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다. 내가 같이 지내던 집이 있는데 그걸로 가자. 그래 같이 갔는데 그 젊은이가 인도한 데가 집이 아니고 무덤가였습니다. 그 젊은이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대궐 같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없고 어떻게 이런 초라한 무덤이 있냐고. 그래서 무덤을 파보니까 그 아가씨 그 시체 옆에 있던 이 머리에 꼽는 이 귀금속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젊은이가 들고 있는 게 바로 그게 똑같은 귀금속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원한이 맺혀서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라도 이 정을 통하고 싶어서 아마 젊은이하고 같이 그렇게 지냈던 모양이다. 이랬던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서지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사람이 이생에서 뭔가 원한을 풀지 못하면은 저승에까지라도 가서 그런 원한을 풀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이제 그 공자님이 평생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괴력, 난신 이 네 가지는 공자님이 평생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그 괴력, 난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죠. 그게 실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그 귀신 이야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서 온 거고 무지에서 온 거다. 이 불교 이야기는 뭐냐? 영몽환포예요. 모두 꿈과 같고 그림자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요즘은 귀신 이야기 많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 무덤가에 뭐가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많은데 요즘은 밝은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 대명천지에는 그런 귀신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죠. 왜? 사람이 이제 본질을 아니까.
이제 그런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상력에서 만들어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허구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그게 진리인 양 생각해 온 그런 게 이제 그 현실화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지금의 축제이고, 이 크리스마스도 그렇잖아요. 산타크로스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한테는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린애들 그 꿈을 키운다 하는데, 진실을 알고 나면은 산타크로스라는 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거의 많은 일들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실 아닌 것을 진실되게 볼 수 있는 안목,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실지견이라고 부릅니다. 제대로 보는 그 안목. 그러니까 이 거짓과 꾸밈이 많은 세상에서 진실을 바라보는 이런 안목, 그것이 이제 진정한 그 진리를 보는 눈이고 안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건강에도 하는 말이 울긋불긋 건강하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허구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단지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이구나, 그리고 이게 그 미풍양속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즐길 수는 있지만은, 본질이 뭔가를 알면은 그게 이제 크게 우리가 그걸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일 동지는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즐거운 날이니까, 즐겁다니까 좀 그렇죠. 어쨌든 이 늙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러니까 어차피 오는 해에 이제 즐겁게 맞이하고, 내일 그 팥죽 이렇게 많이 드시고, 또 애군도 이렇게 띄우시고,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설쯤 되면은 토정 비결들 많이 보실 텐데요. 이 토정 비결이라는 것도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 토정 비결을 이야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은, 적선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시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요 세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예, 요 세 가지 이상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런 말도 넣고 저런 말도 넣어가,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다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뭐 조심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희망 가지고 참아라는 이야기고, 뭐 이런 거거든요. 요거 기본만 알면 어디가 들으면 그거 내가 다 아는 이야기구만,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인들은 사실 마음 닦는 사람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고 있으면 그러면 눈이 보입니다. 저기 본질이 무슨 말 하는 거다는 거 알거든. 불교 신자들은 그런데 많이 휘둘리지 말고 진실을 바로 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